이 발 구조가 이렇게 다 다른데 자기 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주법만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평발인 사람이 뛰기 편한 주법이 있는 거고 자기 발 모양에 맞게끔 딛는 게 편한 그 부위가 다 달라요. 왜 자꾸 딛는 착지점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가. 자기 몸무게와 발 구조나 뼈 구조가 다르니까 자기가 편한 자세로 뛰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러닝이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매달 200에서 300km 많이 뛰시네요. 뛰고 있고, 그다음 10km 최고기록 현재 44분대를 달리고 있어서 더 잘 뛰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 러닝이랑 되게 좋은 운동이니까요. 또 네. 시청자분들이 다리를 다치지 않고 잘 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원장님 모시고 이제 러닝 관련된 뭐 발과 관련된 콘텐츠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 러닝 인구 늘어나는 거 느끼시는지랑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러닝 인구 늘어난 건 체감할 때 느끼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러닝 크루. 네, 러닝 크루로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최근에 내원하시는 환자 빈도도 사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밖에 나가서도 눈으로도 많이 보는 것도 있는데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는 걸 보면 확실히 요즘 좀 많이 늘었고 트렌드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운동 트렌드가 네. 테니스랑 골프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러닝이 더 좋은 운동이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랑 골프에 비해 개인적으로는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요. 아, 너무 현실적이죠. 네. 두 번째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할 수 있고 장비라고 하는 건 러닝화 외에 뭐 다른 여러 개가 있지만 러닝화가 메인이죠. 근데 이제 뭐 골프는 부킹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구나 혼자 쉽게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트렌드가 바뀐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보셨을 때 네. 원장님도 뭐 러닝 같은 거 하거나 산책하면서 이제 또 이런 정형외과 쪽이시니까 네. 사람들이 막 뛰는 게 더 자세히 보일 거잖아요. 늘어난 러닝 인구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잘 뛰고 있나요? 사실 그걸 제가 잘 뛰는지를 네. 개인적으로 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뛰고 있는 측면도 좀 있어서 좋은 정보를 좀 드려가지고 다 같이 잘 뛸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러닝할 때 자세의 문제점과 주의사항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주법에 집착하시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아, 미드프, 네. 뭐 리어프, 포어프. 네네네. 그게 1번으로 제일 문제지 않을까. 요즘에 많은 곳에서도 그 주법 가지고 논쟁이 너무 심하고 제가 최근에도 주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한번 얘기도 드렸었는데 부상의 1번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쟁 심리인 것 같아요. 그 경쟁 심리 때문에 서로들 이제 기록이 얼마가 됐다. 그거에 자꾸 집착하시는 게 좀 사실 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개의 문제가 지금 러닝으로 인해서 부상이 좀 증가하는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법을 신경 쓰는 게 문제라 하셨는데 신경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드풋과 리어풋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잘못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뭐 미드풋도 있다면 미드풋도 있고 리어풋도 상관없어요? 네. 어떤 의미죠? 사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히 아닌 건 포어풋이에요. 아, 포어풋은 아니다. 네, 포어풋이 앞꿈치로. 그쵸. 앞쪽으로 힘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오래 못 뛰어요. 포어풋으로는. 왜냐면 이제 포어풋은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앞꿈치에 힘을 주고 튕겨 나가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그렇죠. 포어풋으로. 그렇죠. 그래서 러닝을 단거리로 하시진 않잖아요. 뭐 5km, 10km면 기본적으로 중거리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포어풋은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보니까 그건 제끼고 미드풋과 리어풋에서는 저는 신경 쓰지 말아가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왜냐면 많이들 뭐 영상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미드풋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형을 갖고 오긴 했는데요. 이게 그대로 닿는 게 뭐 앞쪽으로 요 정도 닿는 게 미드풋이고 뭐 뒤꿈치부터 닿는 게 리어풋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그렇게 신경 못 써요. 뛰다 보면은 체력이 있을 땐 뭐 이렇게 뛸 수 있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뛰는 거고 요 정도는 미드풋과 리어풋의 그냥 경계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발을 3등분으로 나눠야만 하는가? 저는 그게 제일 메인인 얘기예요. 신발의 구조, 모양에 따라서도 미드풋과 리어풋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여기에 힘을 주려고 해도 신발 모양이 라운드 형태면 자연스럽게 리어풋으로 시작하게 되고 깎인 게 적으면 그냥 미드풋으로 뛰게 돼요. 그거를 집착을 하고 신경을 쓰면 발목 힘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꾸 무리가 더 가요. 그래서 의식을 안 하고 오히려 심폐기능에 대한 페이스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저는 더 1번이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떤 전문가분은 러닝 입문자나 일반인을 리어풋으로 하고 고수,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을 때는 미드풋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좀 타당한 의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해요.
네, 근데 역시나 이분하지 않게 이렇게 나누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보행을 얘기를 할 때 힐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뒤꿈치를 닫고 토 프레에서 걸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걸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이제 러닝이고 빠르면 이제 뛰는 거잖아요. 처음에 걸을 때는 무조건 뒤꿈치부터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급자는 빨리 못 뛰니까 리어프부터 뛰겠죠. 속도를 많이 내거나 보폭이 넓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어프부터 닫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발목이든 종아리든 위에 근력을 키우고 심폐 기능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속도를 내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포어풋으로 가겠죠. 입문자가 리어풋으로 시작하고 경력이 쌓이면 미드풋으로 간다. 그 자연스러운 속도와 보폭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의식해서 하다 보면 입문자가 리어풋으로 뛰던 뭐 미드풋으로 뛰던 부상은 다 당합니다. 그거를 다 세분화해서 세 개로 나누지 말고 자기만의 그 체형과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는 그 신발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걷기를 조금씩 빠르게 하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내고 보폭을 1m 정도로 생각하면서 뛰다 보면 자기만의 주법이 잡히니까 자꾸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나누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본 시청자분이 내가 뛰는데 내가 뭐 미드풋이든 리어풋이든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는 정답이 딱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어쨌든 걷고 뛰는 거 누구한테 안 배워도 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그 둘 중에서는 본인한테 맞는 대로 그냥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가든지 이렇게 할 때 아웃도어 신발, 잠바들이 많잖아요. 뭐 5만 원짜리 아웃도어 잠바를 입던 뭐 진짜 유명 브랜드의 잠바를 내구성 뛰어나던 걸 입던 사람마다 몸의 그 열도 다르기 때문에 뭘 입던지 간에 다른 거예요. 다 좋고 기능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그게 다 자기한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맞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상체 동작은요? 상체 동작은 너무 정해져 있죠. 90도 팔 각도를 한 상태에서 뒤로 치면서 달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붙이고 뒤로 가시는 거 이렇게 뒤로 힘주면서 추진력을 얻는 거. 요거는 제일 기본이죠. 팔을 내리고 뛰거나 이러진 말아주시고. 그럼 이제 기울기는요? 몸은요? 기울기는 조금 앞으로 한 15도 정도는 앞으로 그 경사가 있거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금 앞으로 기울게 되죠. 제가 미드풋, 리어풋 요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발 엑스레이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요. 요 가운데 위에 있는 게 정상 엑스레이예요. 가운데 있는 뼈의 요 선을 보면 요 정도 각도가 이제 정상 발 각도거든요. 왼쪽 밑에 있는 요 엑스레이 보면 평발이신 분들이에요. 각도가 줄어들어서 여기는 요족이신 분이에요. 발등이 높은 분들. 이 발 구조가 이렇게 다 다른데 그 주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주법만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평발인 사람이 뛰기 편한 주법이 있는 거고 요족인 사람들이 자기 발 모양에 맞게끔 딛는 게 편한 그 부위가 다 달라요. 지금 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조갑 검사라고 보행을 테스트하는 검사거든요. 왼쪽을 보시면 요거는 가운데 요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체중이 이동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보행을 걷는 게 보이지만 요 왼쪽 영상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안쪽으로 체중이 다 무너져요. 뭐 저희가 이제 신발 얘기 중에 내전화 외전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발 모양에 따라서 각자 다 딛고 걷는 게 다른데 미드풋, 리어풋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뼈 모양이 다르고 구조가 다 다르고 마지막은 다리 정렬 사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고관절, 무릎, 발목이 딱 일자예요. 정렬이 바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진 약간 관절염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자기 체형에 맞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딛는 착지점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가. 자기 몸무게와 발 구조나 뼈 구조가 다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러닝을 못할 이유는 없고 자기가 편한 자세로 뛰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폭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1m가 제일 적당하다고 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초급자분들은 좀 짧게 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행에서 조금 더 빠른 정도? 앞으로 숙으시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1m 남짓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 신체에 따라서 다리 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m 내외라고 얘기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분간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뜻하는 케이던스는요? 케이던스는 이제 선수들 기준으로 한 180 정도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저는 이제 180 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150 언저리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평소에 이제 뭐 5km만 뛸 거냐 10km를 뛸 거냐 어느 정도 뛸 거냐에 따라 케이던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선수치 이렇게까지 갈 거 아니면 180이라고 하는 숫자까지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이 재봤더니 한 140, 150대가 나왔다. 조금 기능을 올려보고 싶다? 한 5%, 10% 내외 정도로 해서 조금씩 차근히 케이던스를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러닝 강도는요? 아까 말씀하신 경쟁 심리에서 이 강도도 또 이어지는 게 있는데 적당한 거리랑 시간, 주 단위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권장은 주 2, 3회라고 처음에 얘기 드려요. 이거는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러닝을 해야지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하루 딱 뛰고 오면요. 갑자기 발목, 무릎 다 아프고 막 맞아. 숨 차서 폐 아프고 막 이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운동인가 싶어져요. 처음엔 주 2회. 우리가 근력이랑 이런 것들이 피로도가 올라왔다가 축적물이 빠지는 게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주 2회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1시간 언저리에서 뛰다 걷다를 좀 반복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심폐능력이 조금 올라오고 하다면 이제 주 3회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주 4회가 넘어가는 건 정말로 훈련을 통해서 기량이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간에 근력 운동들을 자주 해주시는 분들은 뭐 주 4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다 보면 무리한 러닝 할 때도 있는데 이 운동 강도랑 감염의 위험성은 관련성이 높나요? 네, 있죠. 있는데 그 감염의 위험성이라는 게 뭐 최근에 이제 러닝을 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했을 때 누구나 올라가요. 꼭 러닝이어서가 아니라 축구를 한 직후에 확인을 해봐도 몸에 대한 신체 반응은 감염 정도의 수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러닝을 이제 했을 때 감염으로 첫 번째 얘기할 부분은 발바닥에 대한 상처나 물집 요거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왔던 환자분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조금 보기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대회를 나갔다 오고 난 뒤에 또 바로 다음 대회를 그냥 무리해서 빨리 뛰신 분이고 신발을 조금 헐떡거리게 신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 하나는 10km 하나는 풀코스 뛰셨거든요. 요렇게 되면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감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조직염이라고 하는 부분에 염증이 차서 제가 실제로 이거는 고름을 좀 물집을 터트려 드린 거고 항생제를 한 일주일 이상 복용하거나 이제 뛰는 게 제한되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거 한 가지가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보통 러닝하는 사람들이 대회 많이 나가니까 요즘에 뭐 제마, 춘마, 동마 뭐 접수도 안 되는 3대 마라톤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5km 뭐 그다음에 10km 그다음에 하프, 풀코스인데 저는 10km까지는 기록 욕심을 내거든요. 그 다음에 하프랑 풀코스는 다 나가본 적이 있지만 앞으로 제 평생에 뛰면서 하프랑 풀코스에 속력을 내진 않으려고. 왜냐하면 10km까지는 그래도 뭐 언제나 우리가 뭐 건강 음식이 좋다 해서 몸에 나쁘지만 예를 들면 술 같은 거 평생 안 마시고 뭐 인스턴트 아예 안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한 게 10km까지는 그래도 먼 거리가 아니니까 내가 빠르게 달려서 속력을 뭐 40분 안에 돌파 한번 목표로 하겠다지만 하프나 특히 풀은 뭐 서브 3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의 저는 뭐 성취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너무 그걸 자주 뛰는 거는 특히 풀코스에서 이런 거를 1년에 뭐 몇 번씩 뛰면서 서브 3, 뭐 서브 4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건강하실 겁니다. 진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진료실에서 저는 운동을 하라고 권장드리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해요. 러닝에 한번 꽂히면 무조건 내가 그 목표를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술 약속도 있고 일 때문에 맨날 야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인데 개끼일 수 있어요. 진짜 건강을 망치는. 한 번 정도는 문제없이 이뤄도 저는 평생에 풀코스를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거 늘 추천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어쨌든 뭔가 성취, 그 다음에 내 체력적인 한계를 시도해 보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나가면서 특히 기록까지 욕심을 내버리면 이게 거리와 속도 둘 다가 이제 내 몸에 너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김 작가님이 진짜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딱 자기의 운동량을 정하신 거잖아요. 저는 러닝을 하다가요 5km가 넘어가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체중이 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러닝 하시는 분들 체중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몸무게 1kg가 찌면 발에 가하는 무게가 곱하기 3, 4예요. 5kg가 찌는 순간에 20kg 쌀한가마니를 메고 뛰는 거예요. 똑같은 러닝을 해도. 그러니까 발이랑 발목, 무릎에는 그만큼 문제가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러닝을 좋아하시더라도 체중이 만약에 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랑 수영으로 다시 체중을 빼놓고 그리고 러닝 쪽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러닝을 원래 5km, 10km 뛰던 분이 몸무게가 쪘으니까 난 러닝으로 다시 살을 뺄 거야 라고 했을 때 2, 3kg로 좀 줄이고
룰은 해봐야 되니까. 네. 근데 체중 감량은 다른 형태로 뺀 뒤에 돌아와서 뛰라고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포커스로 잡는 게 러닝은 1번이 돼야지 기록 경신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러닝을 우리가 시작한 최초의 목적이 우리가 뭐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면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러너스 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요거 원리는 어떻게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랑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러너스 하이라는 엄청 고급적인 표현보다 과거에 4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죽을 것 같은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편안해지면서 뛰는 게 괜찮아진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러너스 하이보다는 4점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못 겪어봐서 러너스 하이를 제가 경험으로 얘기 드리기보다는 일정 이제 뛰다가 심폐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이르렀을 때 약간의 엔돌핀이라든지 몸에 도파민 분비가 나오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제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얻게 되는데 이게 러닝에 중독되는 1번이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부상률이 올라가기도 해요. 뭐 반드시 러너스 하이를 꼭 겪어야만 하는가는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못 느껴서 운동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리할 수도 있는 지표기도 해서. 자, 그리고 러닝머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안 맞고 하면 러닝머신 많이 뛰고 아니면 야외 달리기 하는데 차이점 뭐고 뭐가 더 좋은 운동이죠? 일단 러닝이니까 다 좋은 운동인데 굳이 나누자면 야외 운동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러닝머신은 일단은 계속 플랫한 상태에서 인클라인인 각도만 주고서 이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폐능력이랑 근지구력은 유지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실내에서 하는 러닝머신이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외부 활동을 추천을 하는 건 평지가 아닌 고르지 않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길러지고 다양한 그런 신체 활동들이 고유신경들이 감각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고루 발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같은 개념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신발로 러닝하지 마세요. 러닝 한 개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네,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청. 개인적으로는 처음엔 좋아요. 처음에는 운동화에 거기에 적응되면서 드디어 맞는 운동화 찾았다. 이러면서 뛰어요. 그 러닝머신이 플랫해서 계속 뛰는 거와 한 운동화를 계속 착용하는 건 전 같다고 생각해요. 거의. 발에 자극이 변화가 없어요. 외부에 기름 변화가 있지. 그렇죠. 근데 내 발에 내재근의 활동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은 이제 경기용 신발과 데일리 신발 그리고 데일리 신발 중에서도 우리가 구두를 신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신발의 다양성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러닝을 할 때도 실내보다는 밖에서 뛰는 게 다양성을 가지면서 신체 능력을 고루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러닝하는 한 3개 정도? 러닝화는 3개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3개 정도. 네. 자, 러닝화 콘텐츠는 이제 2부에 또 더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막 러닝 시작하는 이제 중년분들을 위한 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요. 개인적으로 중년이라고 하면 일단 내가 어디 아픈 적 있었나부터 생각해 보세요. 네. 중년분들은 이제 적어도 무릎이든 어디든 한 번쯤은 좀 아팠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아픈 적이 없었던 분들은 그냥 입문자용 신발 신고 진짜 운동장 조금 걷다가 뛰다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느는 대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20대 분들은 조금이라든지 신체 능력이 더 탁월하니까 경쟁을 통해서 많은 신체 능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년분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본인의 원래 건강 상태, 근력 상태, 심폐 능력을 처음에는 운동장 조그맣게 뛰면서 먼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관절염이라든지 발목에 예전부터 잘못 삐끗삐끗 하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병원에 한 번쯤 들려서 러닝에 맞는 운동인지 좀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들한테 운동 추천 많이 하거든요. 환자분은 필라테스가 맞다, 아니다, 뭐 무슨 운동이 맞다, 헬스를 해도 데드리프트는 빼고 뭐만 해라 운동 가이드를 많이 드리는데 본인한테 맞는 운동인지 아닌지는 관절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다니시던 병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목표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하나 더 개인적인 거 질문 드리면 제가 지금 11월인데 지난달에 10월달에는 한 달에 200km를 뛰었고 9월달에 300km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뛴다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주 3회랑은 좀 다른 건데 거의 매일 뛰는데 조금 다른 거는 그러니까 10km를 뛰면 10km를 다 뛰지 않고 몸에 안 좋다는 건 저는 알거든요. 5km를 뛰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걸어와요.
뭐 심박수도 120에서 130 정도 나오고 한 번도 다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와, 타고나신 거예요. 어째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막 조회수로도 뭐 받으니까 네. 정서적으로도 좀 멘탈적으로도 뭔가 힘드시죠? 뛰는 게 네.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뛰어서 뭐 심박수도 괜찮고 다리도 안 아프고 하면 이렇게 계속 뛰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 환자들한테 강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완벽한 얘기를 한 거예요. 5km 정도는 뛰고 돌아올 땐 걷고 그게 5km, 5km 나눠서 그러셔도 되고 3km 뛰고 2km 쉬고 3km 뛰고 2km 쉬어도 돼요. 인터벌을 두셔도 돼요. 그 기간 내에 다 뛰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년분들은 진짜로 나이를 조금 생각해야 되고 러닝만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른 운동들이 있는 거고 제가 한 가지 가져온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기 전에 오전에 진료받던 분인데 최근에 대회 2개 다 뛰고 오셨어요. 오른쪽 정강이 밑에 이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과 왼쪽 무릎 바깥쪽 여기가 아파서 오늘 오전에 진료를 오셨던 분인데 이분 최근에 그 마라톤 대회 나갔다 오셨어요. 그 전에 저한테 진료를 받던 분이고 아마 이거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강이 쪽은 신스플린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아파서 너무 많이 충격이 가니까 정강이 뼈 쪽에 타격이 가서 아파서 오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골막염이 조금 이제 생기셔가지고 오늘 진료를 받고 우측에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셨으면 좀 쉬었어야 되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더 뛰었다 라고 하시면서 우측 햄스트링 바깥쪽 부분까지 이제 영향이 오신 거예요. 힘줄염이. 근데 뭐 일단은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이분은 러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뛰라고 해요. 치료할 건 치료하고 뛰되 항상 너무 풀코스 말고 말씀하신 대로 좀 가감을 좀 하시면서 하는 게 러닝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건강히 할 수 있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